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양성평등 문화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강의할 강사 문제입니다. 강사 소개를 우선 하겠습니다. 강사는 칠곡경찰서와 구미경찰서의 주사 팀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경일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요. 법무부 법규 강사, 그 다음에 경찰청 사이버, 사이버 범죄 예방 전문 강사,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 강사, 현재 열린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먼저 성차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양성평등의 의미와 법에 정해진 양성평등 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모두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짚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았던 경험은 있었나요? 예를 들면 어,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앞에 보이는 것처럼 남자는 용감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본 적 있죠. 다음으로 여자는 아름다워야 해. 남자는 힘이 세야 돼.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야. 여자는 이뻐야 돼. 회사 사무실에서 보통 일하다가 이쁘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성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왜 그렇게 힘이 세? 우선 동영상을 시청해보고 여러분들과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해봤어요? 그래요? 남자분인데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제가 주부라 프렌치 거리로 나왔어요. 남자가 주부를 한다고요? 네, 그래도 남자는 반반지를 해야죠. 선생님, 저도 교복바지 신청하고 싶어요. 어디 다쳤니? 아니요, 그냥 바지가 더 좋아서요. 안 된다. 여학생은 이유 없이 교복바지 신청. 맞지? 남자는 화장하면 안 돼요. 여자는 치우고타니안 안 돼요. 남자는 중고하면 안 돼요. 여자는 옷바지 입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사장님은 될수 있어요. 선생님은 피부가 원톤이셔서 이 색깔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어떤 스타일을 될까요? 추천을 해주세요. 역시 여름에 슈퍼 시원하는 거죠? 손님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 아빠, 여기서 뭐해요? 안녕하세요. 쓰레기 버리러 나왔어요. 뭐예요? 선생님, 저도 똑같이 신청하고 싶어요. 이거가 불편하고요. 선생님이 신청해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별을 구분하지 마세요. 다양한 선택을 존중해요. 성격 중에
젠더 프리,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세상, 동영상을 희생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혐오 표현이나 서로 존중, 우리가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뭐 여자는 뭐 어때야 돼, 이렇게 하는 표현. 서로 존중하고 나를 나답게, 너를 너답게, 이런 양성평등이 중요하죠. 그러면 양성평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양성평등의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죠? 양성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남성, 여성, 아니면 음성, 양성. 지금 강의하는 양성이란 남성과 여성을 말하고 코로나19나 병원에서 말하는 음성, 양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바이러스의 음성, 양성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양성과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 중성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중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1호에 양성평등이 무슨 뜻인지 규정이 나와 있어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정의가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필요한 양성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다음에 나오는 아기의 성별을 알 수 있을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죠. 여자들 보이나요?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둘을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아기는 여자, 두 번째 나오는 아기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여자로 보이고 남자로 보이나요? 방금 보았듯이 아기의 성별을 구분하기 어렵죠. 여자 아기가 남자 아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남자 아기를 여자 아기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고정관념은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형제들이 칠남 일녀였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갈 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고쳐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칠남 일녀 중에 제일 맏딸이 누나입니다. 누나가 어, 여자고 유일하게 나머지는 두 번째부터는 막내까지 전부 남자이기 때문에 칠형제입니다. 칠형제 중에 제가 셋째입니다. 어머니가 부거나 밥을 지을 때 부엌에 들어가서 아궁이에 불 떼고 밥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평소에는 어머니가 아프지 않고 할 때는 소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소죽을 끓여요. 소죽은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칩하고 이렇게 넣어서 끓이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떼야 돼요. 소도 배가 고프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했었는데 아궁이에 불을 떼고 하는 것도 남자의 일인지 여자의 일인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남자의 역할을 한 것일까요? 여자의 역할을 한 것일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남자의 역할이나 여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 역할의 고정관념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남자다움이란 힘이 세고 밭에 가서 일하고 힘든 일 하는 것이 남자의 일상이었습니다. 남자라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여자다우면 무엇일까요?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는 것이 여자의 일상이었습니다. 여자라서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보다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나 탤런트 이런 직업들을 보면 남자나 여자가 모두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도 선수가 여성이 있고 남자도 가정주부, 댄서나 간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잠재력보다 성별에 대한 차이를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성역학으로 고정관념이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특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합니다. 매스컴에도 보듯이 아내는 존대하고 남편은 하대하는 인권위에 제소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공공물의 곳곳에도 편견이 자리하고 있고요. 정부 홍보물 혐오 표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는데 부시대적 표현이 맞물려서 혐오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성차별, 여성을 상담사나 간호사, 서비스업 종사자만 할 수 있을까요? 남성은 현장 근로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묘사하는 등 성별에 따라 역할이 다양합니다. 남성은 주로 검사나 판사를 떠올리게 되고요. 여성은 간호사, 상담사, 판사는 남성을 떠올리죠. 남성은 주로 검사나 판사, 경찰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경찰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나요? 경찰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평소 여경을 어떻게 말하나요? 어떻게 불러요? 여경이라고 부르죠. 여경을 경찰이라고 불러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남자 경찰을 남경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혹시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연중에 여경이라고 부르면서 성차별을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화 중에도 성차별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말하는 습관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자기개발 장애가 발생합니다.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은 남자애도 심리 상담사를 포기하게 되고요. 음악을 하는 가수가 되려고 해도, 경찰이 되려고 해도 남자와 여자의 경찰이 될 수가 있고, 판사도 여자가 있습니다. 검사도 여자, 남자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죠. 다음은 성차별, 어, 우리가 청소년기에 성역할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사회의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들은 성별에 대한 적절한 행동이나 태도가 앞으로 성인이 되는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남성이나 여성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자녀들은 배우고 학습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역할이라면 사회에서 기대되는 성별에 대한 적합한 행동이나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사회화는 우리가 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한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들은 그걸 배우고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별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언어 사용은 자제를 해야 되고요.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성별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자처럼 행동하지 마. 이런 같은 표현. 남자처럼 행동하지 마. 성별 구분 없이 존중하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집안일은 엄마만 해야 할 일이 아니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집안일 모두 공평하게 분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성별 관계없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요. 친구 관계는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친구를 제한하거나 특정 활동에서 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친구에게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성별 구분에서 놀리거나 괴롭히지 않기. 우리들 생각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학교에서 반장, 사회에서는 뭐 회사의 대표, 회장, 꼭 남자만 해야 될까요?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됩니다. 집에서 설거지는 여자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자만 해야 할까요?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해야 됩니다. 무거운 물건은 남자만 들어야 할까요? 역도 선수가 여성이 있듯이 여성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두가 해야 됩니다. 도실 청소는 누가 해야 될까요? 남자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자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청소 아주머니만 해야 될까요? 모두가, 모두가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양성평등을 실천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